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합니다. 퇴근하고 바로 잠들었다가 또 오전 9시에 출근, 또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요.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고 나면 한 주에 총 69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건 쉬거나 병원을 가거나 기절하는 것 뿐이에요. 지난 3월 6일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발표 이후 한 네티즌이 만든 기절 시간표입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는 주말까지 일했을 경우 가능한 사례이고 한 주가 아닌 한 달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이 시간표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11시간 연속 휴식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정부 설명대로 시간표를 다시 그려볼까요? 앞에서 본 시간표보다 크게 나아 보이나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에 출퇴근 준비도 해야 하니 정작 휴식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니까 휴일은 하루뿐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시간표대로 일할 수 있나요? 최대 주 69시간 근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이 많을 때 미리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때 오래 쉬라는 의도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 걱정이 많아요. 일한 만큼 쉴 수 있을까?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한 주에 69시간을 일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오늘의 알파, 주 69시간제입니다. 사실 기절 시간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거든요. 2021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발언이 나온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간표예요. 근무, 기절, 휴식, 잠. 이번에 나온 시간표와 꽤 비슷하죠. 주 120시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꿨는데 어느 독재자가 주 120시간을 일하게 하겠냐며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요. 지난해에도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죠.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정책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어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24일 윤 대통령이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이를 잠재우기 위한 대처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월 6일 드디어 수정후 현재까지 최종 버전이 발표된 거예요. 그럼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어요. 이걸 더해서 주 52시간제라고 불러요. 정부와 고용계는 이 주 52시간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무의 질이 아닌 근무 시간으로 성과를 보게 되고 노동 환경을 경직되게 만든다면서요. 정부의 입장은 이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시키고 분배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연장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일을 하면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니 근로일 사이에는 반드시 11시간 휴식을 주거나 혹은 주 64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하루는 24시간이죠. 연속으로 쉬어야 하는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씩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13시간을 일하면 1.5시간을 쉴 수 있는 거죠.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 시간은 11.5시간. 이걸 주 6일로 계산하면 69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69시간 근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지만 휴식 시간에도 회사에 있어야 하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총 78시간 동안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드는 시간은 제외하고요. 2020년 조사를 보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노동자가 4.2%로 나타났어요.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해놨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 발표처럼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을 경우 과연 휴식과 퇴근이 지금보다 더 잘 지켜질까?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고용노동부는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만약 주 69시간 근무가 한 주가 아니라 몇 주 동안 이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 집중 근로를 한 만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지금처럼 2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연차 휴가에 저축한 휴가를 더하면 이처럼 한 달 살기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가능할까? 고용부의 브리핑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연차 소진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악용한다면 처벌 방안이 있냐라는 물음에 대한 이정식 장관의 답변이죠. 근데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MZ세대들은 권리의식이 있고 그 덕분에 법 실행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좀 황당하죠? 고용부 장관이 이런 생각으로 근로개혁을 한다고 하니 노동자들의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2015년에 이미 시도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연가 저축제인데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간 2월 저축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였어요. 장기 휴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2017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겨우 10.3일이었어요.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 회사는 연차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2020년 기준 1인 평균 사용 연차 휴가는 9.1일, 휴가 사용률은 75% 수준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덕분에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한 이유로는 연차 수당 수령, 대체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등이 있어요.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사실 노동자들의 월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방증일 수 있죠. 상사의 눈치, 조직에 규제하는 분위기라는 대답도 보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과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잘 지키는 나라일까? 노동자들이 휴가와 휴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나라일까? 이번 정부의 발표에 고용계와 노동계 모두 이렇게 예민한 이유. 주 69시간 근무가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노동 환경이 마련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번의 기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2004년부터 시작된 주 5일제.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하루 8시간, 주 6일, 총 48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게 당연해졌고 48시간 근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어요.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1989년 주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고용계의 반발이 컸어요. 주 5일제를 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말도 나왔죠. 정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5일제를 정착시켰어요.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자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아요.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주 5일제처럼 시행과 관련해 논란도 잡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해요. 워라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고요. 하지만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데요. 최근 호주의 언론사 ABC는 주 69시간 근무를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신부전,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일이 잦고 이를 과로사라고 부른다고 보도했어요. 주 69시간 근무가 단순히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휴식에 대한 인식을 과거로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정부는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건강을 지킬 수 없고 휴식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미래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노동에 대한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제도의 의미는 없는 것과 같아요. 주당 17시간을 더 일하면서 우리는 17시간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MZ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어요. 노동자들, 특히 MZ세대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고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했고요.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를 통해 노동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이번 개편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6월이나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올해 여름 우리의 노동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